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 네. 자,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릴 무거운 녀석 한 분이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은 지금 버스 안에서 달리고 있답니다. 차가 많이 막혀요, 밖에 지금? 네, 뭐 교통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연휴가 끝나고 월이라 그런지 그렇군요. 네, 차가 좀 네.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저 배종찬 소장 도착할 거라고 믿고요. 주말 사이에 참 일이 많았어요. 네. 북한은 열병식 소식도 있었고 어제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정부 발표도 있었고 오늘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는데요. 지난 8월에 2단계 강화 이후에 약 50여일 만에 그 1단계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2단계 시작한 게 정확히 8월 23일부터였어요. 네, 맞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정부가 2단계로 강화를 했는데 2단계를 50일 동안 하다가 이제 1단계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2주간 이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또 추석 연휴가 지났음에도 이 급격한 재확산의 징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 국민의 피로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등등이 고려가 됐는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이 대형 학원이나 뷔페, 뭐 노래 연습장 같은 그동안 문을 닫았던 이 고위험 시설들이 오늘부터 바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방문 판매업 있잖아요. 이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이곳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뷔페라든지 뭐 노래 연습장, 뭐 대형 학원들이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좀 제한이 여전히 됩니다. 예.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 음식점 등에서도 여전히 거리를 지켜야 하고 또 교회나 경기장에서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네. 또 마스크나 출입자 명부 등도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좀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학교. 네, 그동안 이제 유치원, 초, 중학교는 3분의 1이 갔었는데 3분의 2 이상 갈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은 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군부대도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군장병들의 휴가나 외출이 그 자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장병 휴가가 이제 정상화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는데 네네. 뭐 목이 마릅니까 지금? 물 좀 물을 좀 한컵 마셔야 될 것 드세요. 같아요. 예. 네. 저는 첫 휴가 나올 때 짜장면 집을 제일 먼저 들어갔었는데 정 첫 기자는 휴가에서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갔어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집으로 갔어요? 네, 가까워서요. 뭐 짜장면 생각 가깝다니요? 집에서 저희 부대가 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요? 저희 부대가 이제 그 고양시 행신동이었고 오. 저희 집이 이제 인천이어가지고 네, 행주대교만 건너면 바로 네. 바로 집으로 가셨다? 네네.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그렇죠. 집에 와서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갔죠. 어이, 모범생이네. 예. 자,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게 스포츠 경기장에 이제 인원의 한 30%까지 관중이 입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관중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부터 아마 포스트 시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한 30% 관중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기도 하고. 관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 그렇죠. 경기를 할 수 있는. 네. 야구장에 관중이 없고 무관중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심하죠. 그 중계를 중계를 보는 것도 맛도 심심하고.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사실 지난 주중만 해도 이번 일요일 날, 그러니까 11일 날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 그런데 1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한 1.5단계, 0.5단계 낮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1단계로 그냥 확 낮춰버렸어요. 그거에 네. 대해 이제 정세균 총리가 뭐 국민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문제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뭐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정부는 1단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된 첫날 오늘인데 네. 신규 확진자가
이 100명이 육박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 첫날 이제 100명이 육박을 한 건데, 근데 다만 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명으로 기존의 이제 그 평균 수치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명이나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에서 뭐 서울이 29명, 뭐 경기도가 16명, 뭐 역시 수도권이 많았는데 이 대전에서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이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전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3명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13일이잖아요. 10월 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내일부터 계도 의무화되고요. 기간을 거쳐서 11월 13일부터 이제 벌금도 내게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퀴즈 하나 낼게요. 결혼식장에 네, 하객들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마스크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랑 신부나 그 양가 부모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신랑 신부는 안 써도 되고요. 예. 그 양가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다가 사진을 찍을 때, 네, 그때 잠깐 벗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계속 벗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뭐 그게 신랑 신부는 계속 벗어도 되고 네, 신랑 안 신부 써도 벗어도 되고 되고요. 네. 양가 부모는 쓰고 있다가 사진 촬영할 때만 벗어야 된다. 네, 일전에 나온 지침이 좀 그렇게 봤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 네. 주례 선생님은 주례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주례 선생님 제가 주례 확인 못했네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마스크를 네. 쓰기는 좀 그렇겠죠. 예, 알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프리랜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특수고용 노동자, 이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달 23일까지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covid19.ei.go.kr. 네, 여기 네.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다음 주부터 그 일주일간 그 전국의 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그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있는데요. www.youthcenter.go.kr 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지난해와 올해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이 청년들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자로 말이죠. 34단 나오셨군요. 이랬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무적의 34단 그러시네. 네. 문자로? 저는 행정병이어가지고. 근데 그러시구나. 전투부 강력한 이제 전투부대였죠. 지금 또 문자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배종찬 소장 아직 안 왔나? 뚱크벨 아직 안 보이네요. 네. 또 배종찬 소장 세 번째 지각 아님 곤란한데. 네. 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이 밥사위원장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고민해. 언제 왔어요? 지금 막 네, 오. 눈에 확 보이게 들어왔습니다. 예. 막 도착하셨구나. 네, 오늘 연휴 직후라서 이제 너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빨리 서둘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스 안에서 달려야 된다. 뛰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백악관의 발코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대중 연설을 했어요.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죠. 아직도 이제 담당 의사는 음성 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발표를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고 더 미룰 수가 없죠. 대중 유세를.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그렇고 네. 지난번에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도 거기서도 좀 흔들리더라고요. 바이든한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흑인들과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제 남미 쪽의 멕시코 등의 이 원적지인 출신들을 향해서 이제 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유권자를 향해서 대중 연설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 마스크를 휙 하고 벗어 던지고 연설을 하고 있으면서 물론 이제 청중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네, 됐는데 화면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 제끼고 연설을 하는 것이 괜찮은 거냐. 네. 지금 백악관이 이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또 문제로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굴도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 오른손이었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정맥 주사 정맥 주사를 맞은 그러니까 주사 살색 반창고가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약이 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은 또 살이 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맥 주사 맞으면 살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제대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만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신경도 굉장히 지금 곤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저기 배 소장님 보고 제가 몇 번이나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해서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 좀 해라 그러는데 아직 못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네. 저 한척자께서 뚱블리 보러 왔어요. 네. 유튜브 댓글창에 오늘 미스터 T 나온다고 댓글이 가득한데 그 와중에 뚱블리 정상근 기자 보고 싶다는 거죠? 네. 뚱커벨이 아니고 뚱블리 보고 싶다. 야, 이채로운 댓글이네요. 야, 거의 뭐 허리케인 라디오의 BTS네. 누가 제가요? 네. 아니 뭐 큰일 날 아니, 말씀하세요. 허리케인 라디오로 치자면. 허리케인 라디오로 치자면 뚱커벨 보고 싶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뚱블리의 매력이 엄청납니다. 네. 오늘따라 벨소리가 뚱 합니다. 자, 토요일 날이었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장면들 다 보셨죠? 뉴스 통해서. 네. 네. 그 신형 ICBM이라고 바퀴 22개, 11축에 달린 그 그렇죠. 발사 장치 있잖아요. 네.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직전 ICBM이 9개였나요? 바퀴가 한쪽에. 네, 9개입니다. 네. 9개, 298, 18개. 그래서 그러니까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축이 2개가 늘어났고 바퀴가 4개가 더 늘어나고 음. 그만큼 더 길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신형 한 ICBM이? 4m 정도 길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보면은 이 신형 말씀하신 대로 ICBM에 지금 눈길이 많이 갔는데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뭐가 중요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 ICBM, ICBM. 네. ICBM 플레임 뭐죠? 인터컨티넨셔널 네? 인터컨티넨셔널 발리스틱 미사일 컨티네셔널이요? 아닌가요? 유학파. 인터컨티넨탈. 그렇지, 컨티넨탈. 네. 대륙간.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거기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 ICBM이 중요하다 이거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별 몇 개? 별 5,500개. 왜요? ICBM과 ICBM이 아닌 것의 기준이 사거리가 5,500km. 박수. 야, 이거 저 선물 하나 주세요. 좀 좋은 거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이거 저 새로 나온 건데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늦어서 안 돼요. 빨리 오느라고 힘 빠졌는데. 이거 저 주진우 아닌 밤중에 주진우 PD 책상에 있길래 네. 그 책상에 뭐가 이렇게 많은가요? 거기 항상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4개 슬쩍 가져왔어요. 오전부터 계속 찾던데. 누가요? 주진우.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지 하여튼 5,500개. 네. 중요하다 이거지. ICBM. 중요합니다. 네. 이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개발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던 이 화성 15형에 비해서 4m 정도 더 길어지고 네. 직경도 더 커졌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다탄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탄두를 안에 실을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새로운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등장을 했거든요. SLBM.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건데 이건 역시 이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탄두라는 게 그 로켓 미사일 그 맨 앞에 있는 그 안에 원뿔형처럼 생긴 네네. 그 안에 핵탄두를 여러 개 집어넣어 가지고 발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점에다가 폭탄을 투하시킨다. 이제는 무기 전문가도 되시네. 여보세요. 자, 미국도 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식적인 아닌 겁니다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기사가 보이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데 이제 북한의 열병식 장면을 특히 이제 CNN이 상당히 조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나오고 특히 이제 ICBM에 많은 또 주목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사거리가 미국 뭐 서부는 물론이거니와 동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13,000까지 간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거는 비공식적인 보도긴 합니다만 내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불같이 화를 냈다. 네. 왜냐하면은 좀 자기가 본인이 재선되고 나면 또 북미 관계 또 미국 관계를 더 잘 해나갈 텐데 북한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이 오히려 옥토브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 아니냐. 놀랄 일이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좀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신형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본토를 위협한다는 말에 미국 국민들은 가장 크게 위협을 받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말 화를 아주
세 개 냈다. 뭐 이런 보도가 정서적으로 미국 내에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뭐 밝힌 건 아니고 네. 어느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트위터 계정에다가 자기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더라.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아직은 확실히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는 또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 중간 연설하다가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뭐 이랬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나열된 무기들이 좀 무시무시한데 반면에 이제 말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왔는데요. 미국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비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이 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코로나19 뭐 비루스 요게 끝나면 남북이 한번 잘 해보자 이런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죠? 아주 많은 의미 부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ICBM이 실험 발사가 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성능을 발휘할지 어떨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청와대에서 또 정부의 입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연설에서 보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남북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좀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의미 부여만 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캐나다, 일본에 중국에서 씨앗이 이제 소포로 왔는데 정체가 알려지지 않아서 이거 코로나 테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정체가 밝혀졌대요. 네.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가 자사 제품을 넣지 않고 거기다가 값싼 씨앗을 넣어갖고 세계 각국에 이제 보낸 거예요. 무작위로. 판매량 부풀리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만 개 판매 이렇게 문구를 넣었대. 완전 사기 상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포 겉에는 보석, 장난감 이렇게 써놓고 열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인 거예요. 이게 사기 네. 상술인 거지. 예. 그러니까 야, 받은 사람들은 자칫 무슨 씨앗 테러인가?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고 깜짝 합니다. 놀랐어요. 네. 예. 그 허리케인 무겁당에 우리 배청천 네. 개작두를 대령 한번 해야죠. 대령하라. 개작두. 예. 자, 정의당 새 대표의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이 당선이 됐어요. 네, 이 정의당이 당대표 결선 투표를 이번 주말에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전체 13,500여 표 중 이 김종철 대표가 7,300여 표, 그러니까 55.57%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김종철 신임 대표는 이 1990년에 대학을 가서 이 1999년 이 국민승리 21에서 이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네. 이후에 비서실장, 이 대변인 등등을 거친 오랜 그 진보 정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정의당이 그동안 당내 안팎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임 대표 취임 일성이 어떤 거죠? 그 앞으로 과제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가 이제 최종 결선에서는 배진교 전 원내대표랑 맞붙었거든요. 근데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원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신임 대표가 원외로서 과연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취임 일성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아닐 것이다. 아주 강력한 진보 정치를 모색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동안의 정의당이 아닐 것이다. 아니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또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민주당과 순순히 뭐 공조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정의당의 존재감을 모든 정당, 나머지 정당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아주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이 안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이고 주목받는 정책안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콕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지역화폐도 그렇고 좀 정의당이 할 만한 이야기를 이재명 지사가 내놓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이 주목을 좀 주도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종철 신임 대표가 강하게 네. 발언하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랬군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네, 그 어제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요. 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시점은 가급적 10월에서 11월에 좀 더 구체화하고 이 손에 잡히는 부분들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권 내 차기 대선 경쟁자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목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본선에 간다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중 어느 후보가 더 버겁냐라고 물어보니까 현 정부가 잘하고 있고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상대는 쉬운 상대고 다 잘못됐다고 하는 상대는 어려운 후보다.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 얘기가 줄을 이뤘어요. 이 임기 후반에 권력형 비리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되는 인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아직 과정에 있는 것이고 사실인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라임과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이 사모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사모펀드의 벽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과 이제 운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정권 투자사가 이 사모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권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유력 인사까지 연관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적이 되고 이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관련해서는 뭐 금전 또 관계도 있다. 이거까지 이제 나오는데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도 선을 긋고 있는데 강기정 전 정무수석. 네, 이게 이제 이름도까지 이제 공개를 하자면 지금 뭐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나오고 네. 있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19일, 22일이 이제 지방검찰청 그리고 이제 22일은 대검찰청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이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된 야권으로부터의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질 전망인데 아직은 수사 과정이니까요. 전모가 좀 밝혀져봐야 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지켜봐야죠. 자, 네. 7203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님 반갑습니다. 허리케인의 대들보 역시 최고. 호탕한 웃음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정상 기자 네. 저 칭찬 문자만 언제랬더니 배 소장님도 왔네. 그냥 다행이긴 한데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